오늘은 고성 투어 거점 도시 뚜르에서 파리까지 여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곳은 뚜르라는 도시예요. 신홍성 투어를 마치고 이 도시에 머무는데 뚜르는 고성 투어의 거점 도시입니다. 오를레안과 대서양 연안 사이에 루아르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뚜르 기차역이에요. 뚜르는 떼제베를 포함해 광범위한 철도망과 연결되어 교통의 중심지로 부흥이 되었어요. 떼제베를 타고 파리까지는 1시간 걸려요. 도시에는 트램이 다니고 있어요. 흰색 코뿔소 조형이 아주 크게 있어요. 이곳은 쇼핑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것은 뚜르 시청입니다. 분수 뒤 건물은 법원이에요. 뚜르에는 여러 개의 공원이 있어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불려요. 또한 중세 기독교의 주요 중심지로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어요. 루이 11세 때 프랑스의 수도여서 16세기까지 왕과 궁정의 거주지로 남아 있어요. 이에 따라 뚜르 거주민들의 발음은 이후 300년간 프랑스어의 표준이 되었어요. 순수한 프랑스어의 억양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루이 14세 때에는 실크 산업이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명맥이 이어져요. 이 도시는 파리서부터 뚜르 도로 사이클 경기의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소설가 발자크의 출생지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파리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파리까지는 3-4시간 걸립니다. 프랑스 여행 9박 10일의 여정을 보여드리면 니스에서 출발하여 생폴드방스, 에즈, 모나코, 바르세유, 엑상프로방스, 아비뇽, 아르를 거쳐 몽펠리에, 카르카손, 툴루즈, 생떼밀리옹, 보르도, 뚜르를 거쳐 파리에 도착하였어요. 프랑스 면적은 남한의 5.5배 정도로 커요. 인구수는 6,500만 명 정도여서 인구 밀집도는 낮고 우리나라와 시차는 8시간 나요. 뚜르에서 파리까지 4시간 정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넓고 푸른 초원의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가는 길에 파리 근교에 있는 라발레 빌리지 명품 아울렛에 우리를 내려놓더라고요. 쇼핑하라고요. 이곳에서 2시간이나 시간을 주어서 점심도 먹고 저는 살 것도 없었지만 구경을 했어요. 이곳에서 2시간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패키지 여행의 단점이죠. 버버리 매장도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 디올 가방 380만원짜리가 원가는 8만원이라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몽클레어 매장에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오리털 긴 코트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울렛이라고 싸지도 않아요. 한 200~300만원 하더라고요. 드디어 파리에 들어왔어요. 저는 여행하는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버스 차창에 물방울이 있습니다. 옆으로 세느강이 흐르고 있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센강에서 철인 3종 경기와 수영 마라톤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오래전부터 센강이 오염 문제로 수영이 금지되어 있대요. 프랑스 정부가 수질 정화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입했어도 대장균 등 세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대요. 공사 장면은 2019년 4월 15일 보수 공사 도중 불이 난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는 모습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특히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나폴레옹의 대관식도 여기에서 열리고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도 열리기도 했어요. 화재가 났을 당시 주요 유물인 예수님 가시 면류관, 나무 십자가 조각과 옷, 성당을 대표하는 2개의 종탑,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 창 등 주요 유물들을 소방관과 문화재 직원들이 불이 난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구하는 데 성공했대요. 복원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프랑스 정부는 파리 올림픽 하기까지 외관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파리 방문했을 때 찍은 화재가 나기 전의 성당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세 미술관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1900년 세계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축했던 오르세 기차역과 호텔이 있었는데 오르세 역을 프랑스 정부가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만들었어요. 오르세 미술관의 전체 모습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뭉크, 폴 고갱, 반 고흐의 해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어요. 콩코드 광장이 나와요. 콩코드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넓은 광장으로 1755년 루이 15세 기마상이 설치되어 있어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어요. 프랑스 혁명 때 기마상은 철거되고 이름은 혁명광장으로 고쳤어요. 1793년 1월 21일 프랑스 혁명 중 루이 16세가 이곳에서 처형되었고 10월 16일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참수된 현장이에요. 또 1300여 명이 이곳에 설치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어요. 1795년부터 콩코드 광장이라 불렸는데 콩코드의 뜻은 화합, 일치라는 뜻으로 어두운 역사를 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가자는 뜻이에요. 오벨리스크 사진을 보세요. 광장 중심에는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원래 이집트 룩소르의 람세스 신전에 있던 것을 1829년 이집트 총독이자 군 사령관이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프랑스에 선물했대요. 오벨리스크에는 프랑스로 오는 운송 과정이 묘사되어 있고 4년이라는 운송 기간이 걸렸어요. 꼭대기에 소형 피라미드 모습의 금박이 있었으나 도난당해 프랑스 정부가 복원하여 1998년 복원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복원으로 오벨리스크 높이가 2m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동쪽의 콩코드 광장에서 서쪽의 에트알 개선문까지 도로에 플라타너스와 마로네 나무가 우거진 2km 길이의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예요. 나무가 울창했을 때 찍은 사진 보세요. 샹젤리제는 엘리제의 들판이라는 뜻인데 엘리제는 그리스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래요. 샹젤리제 거리 앞에 있는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여 만든 건축물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 세운 전승 기념비예요. 완공까지 30년이 걸려 건설을 명한 나폴레옹마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시신 상태로 개선문을 통과해 앵발리드에 안치되었어요. 당시에는 영웅만 개선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4년간 독일 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샤를 드골 장군이 이 개선문 아래로 당당히 행진을 했대요. 개선문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지하도를 건너야 해요. 지하도에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 계시네요. 개선문이 있는 곳이 샤를 드골 광장이에요. 개선문 벽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은 프랑스 혁명과 전쟁 시대에 참가했던 장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개선문을 가까이에서 보니 굉장히 웅장한 건물로 높이 51m, 너비 45m라고 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어요. 이 이후 전 세계 승정 기념비 열풍을 불러일으켰대요. 이것은 무명용사의 묘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개선문 중앙 아치 아래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의 시신이 묻혀 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무명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과 시들지 않는 헌화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어요. 이곳에 조국을 위해 싸운 프랑스 병사들이 잠들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동판에는 프랑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치 점령군에 맞서세요. 1940년 11월 11일 목숨을 걸고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대대 군인들을 기리는 추모 동판이에요. 개선문 위 전망대를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기서 내려서 계단을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셔도 돼요. 전망대를 올라가시려면 1인 13유로의 티켓을 끊어야 돼요.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파리의 모습은 파리의 주요 대로 12개가 별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360도 제가 촬영을 했어요. 저는 오후에 올라갔지만 밤에 올라가셔서 파리 야경을 보신다면 더 멋질 것 같아요. 파리 도심을 사방에서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방향으로는 에펠탑이 아주 잘 보여서 멋지더라고요. 이젠 전망대에서 내려가 직접 에펠탑을 보러 갑니다. 에펠탑 사진 찍기 좋은 것은 샤요궁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이 아주 멋있는데 파리 올림픽 준비로 막아놓고 공사 중이어서 마르스 광장으로 갔어요. 에펠탑은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치욕을 만회하고 국력을 과시하며 1889년 프랑스 혁명 100돌 기념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설계자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 300m의 타워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특히 철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탑을 만든 것이 신건축의 시대를 열었대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일종의 기술 과시용이었으므로 20년간 설치했다가 철거할 예정이었고 그 당시에는 파리의 아름다움을 망치는 흉물이라고 수모를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철거하기가 아깝고 파리의 상징물이 되었으며 방송, 송신탑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남겨두었대요. 이번 여행은 남프랑스가 주된 여행이고 파리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왔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등 볼 곳이 많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보지를 않았어요. 프랑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추나추동이라는 한식집에서 한식을 주는데 9박 10일 동안 한식을 못 먹어서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소주가 15,000원이나 하네요. 세느강변 옆의 야경을 보세요. 샤를 드골 공항 근처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공항에 나가서 10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파리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여행의 대장정을 모두 마치겠어요. 그동안 저희 남프랑스 여행 영상을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